두 분은 몇 시간 주무세요? 5시간, 4시간, 5시간 자는 것 같아요. 되게 짧게 주무시네요. 저는 요즘 좀 심각한 상황인 게 진짜 잘 자는 애인데 제가 해외 출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차가 계속 바뀌니까 수면제에 의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좀 그런 상태가 돼서 자, 상담 받으러 오신 상담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냥 몇 시간 주무시냐고요? 약 먹고 한 5시간 자나? 아이고. 약을 먹었는데도. 근데 두 분만 이렇게 짧게 주무시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뭐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6시간 이하로 네네. 주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네. 잠을 잘 자면 뭐 면역력도 좋아져서 감기, 독감도 잘 안 걸린다고 그러고 또 요즘 연구에 의하면 또 치매 예방 이런 기억력 향상에도 좋다고 그러고 또 심장마비, 뭐 뇌졸중, 당뇨병 이런 위험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잠을 잘 자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시는지. 근데 그게 잠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애가 자꾸 깨워요. 시간도 없고. 잠이 많이 희생이 돼가지고 잠을 줄여서 뭘 하려고 하죠. 승진할 때, 뭐 시험 공부할 때 맞아. 어떻게든지 뭐 해내려고 하시죠. 세계적인 그 신경과학자 매슈 워커 교수가 왜 우리는 자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수면 시간을 일부러 줄이는 유일한 종이다. 이것은 느린 형태의 자기 안락사와 같다. 충격적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5시간밖에 못 잔다. 그럼 매일 5시간만 자고 5일을 하면은 10시간 정도 못 잔 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수면 부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면 부채가 생기는데 수면 부채를 해결해야지 우리 이제 건강이 유지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수면 부채가 10시간 쌓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말에 10시간 몰아서 자면 부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니겠지. 그때 자야 되는 잠을 그때 자야 되는 것 같아. 몰아서 잔다고 그게 부채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홍준경님은 이과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되게 정확하시네. 아 그래요? 자기 관찰을 아주 잘하시네. 손가락도 손가락도 나도 이참에 와요. 이참에. 그래서 그 주말에 몰아자면 급한 불은 좀 꺼집니다. 아주 피곤하고 그런 걸 하는데 네. 어떤 연구에 비하면 뭐 한 40분의 수면 부채가 계속 쌓이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뭐 한 3주 정도 걸린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날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반대로 저기 교수님,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거지. 부채가 아니라 1시간씩 좀 더 자. 그거 미리 자두는 건 딱히 효과는 없는 거예요? 문과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 잠을 저축한다. 제가 새로운 문과로 와. 아이디어 같은데. 문과적이지. 근데 우리 아내는 이 잠을 뭐 대신할 만한 대체 자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수면 부채와 수면 저축이 다 불가능합니다. 또 잘 자는 게 이제 왜 중요한지 뭐 수험생들이나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기억이 또 수면을 이렇게 잘 취하면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뭐 일하다가 컴퓨터 확 꺼버린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 되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쪽 실험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정보를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그걸 정리해 줍니다. 이건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려도 될 거. 최근에 보면 수능 시험 되게 잘 본 아이들 인터뷰하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애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잠을 충분히 잤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요즘 인터뷰 한번 보시면 잠은 최소한 6시간 반, 7시간은 충분히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옛날에 커피 4발로 마시면서 밤새고 공부한 거 네. 진짜 다음날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도서관에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저도 공부하면은 이게 이렇게 사당 오락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잠을 적게 자고 뭔가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대인데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교수님 솔직히 7시간 안 주무셨죠? 아니요, 전 많이 잤어요. 8시간 가까이? 진짜 고3 때요? 저는 그 자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성격이라. 잠깐만. 저기 저도 되게 많이 잤어요. 네. 저 선생님도요? 저는 안 자려고 커피 한 사발 먹고 배불러서 잤어요. 맥베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은 삶의 성찬 중에서 제일 가는 영양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제일 저렴하고 가지기 쉬운 이 영양식을 평생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죠? 자러 가죠, 그만. 저희 재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일부러? 아무거나 먹고 배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듯이. 그렇죠. 네, 그렇죠. 잠에도 질이 있는 것 같아요. 촛불 켜고 이런 시절에는 그냥 끄면 어두워지니까 막 수면 부족 이런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조명 없으니까 불 끄면 자잖아. 잠들 푹 잤을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랬겠죠. 근데 그 산업혁명 전에는 잠자는 패턴이 지금이랑 좀 달랐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 세그멘티드 슬립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1차 수면이 있고 2차 수면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요? 왜 그러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라 여기 몇 가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1697년 영국의 법원의 기록을 보면은 첫 번째 잠에서 깨어난 뒤에 외출했다. 부부가 임신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첫 번째 잠 이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2번씩 잤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아마 그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서유럽을 제외하고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이 서유럽이니까 그곳에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좀 다른 잠의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서유럽에서는 언제부터 지금처럼 한 번만 자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산업혁명이 터닝 포인트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농촌에 계시던, 농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다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공장 노동자가 됐거든요. 근데 공장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 그냥 알아서 나오면 맞아. 그 공장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수면 패턴이 단상으로 한 번만 자는 걸로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의 그 잠자는 패턴 또한 그냥 그렇지. 규격화 시켰다라고 봐도 되겠네. 그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의 잠의 형태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잠자리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데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자들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데가 없어 노숙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그럼 어디서 잤느냐? 네. 하루에 4페니 하는 그 관 침대에서 잤어요. 관 침대. 어이구. 어머나, 이 진짜 관이네. 네. 발을 못 뻗어. 그냥- 얘가 구부리고 있네. 그냥 관입니다. 관. 진짜 관이에요. 그냥 아니 관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저렇게 관짝에다가 집어넣고 자라 네. 그랬다고요?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노숙보다 약간 좋은 형태를 제공하는 거죠. 4페니가 얼마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하루에 2,000원? 근데 더 싼 침대가 있어요. 사실은 놀랍게도. 이 펜이 행오버라 그러는데 이건 1,000원짜리.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밧줄에다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로 잠을 잔대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진짜 어머, 안타까운 너무 거는 웃기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은 저 밧줄을 끊어버린대요. 와, 한꺼번에 이제 우르르 이제 쓰러지면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완벽한 알람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프죠. 웬일이야. 아니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그렇지 잠이라는 게 뭔가 좀 자세가 편하게 있어야 이렇게. 아니 저거가 뭘 해줬다고 돈을 1,000원이라 받아. 아니 관이 저 밧줄이 뭘 해줬다고. 2,000원인데 밧줄이 1,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럴 바에 그 관이 그러면 가성비네. 관이 좋잖아. 2,000원이 관인데 어떻게? 아마 잠잘 공간도 없었다는 뜻이죠. 너무 많았어. 어디 가서 이렇게 몸을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저런 사진만 봐도 실제로 산업혁명 때는
잠에 대한 가격이 진짜 있었던 거네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편한 데서 누워서 잘 수 있었는데 도시로 와서 노동을 하면서 포기를 했고 편했던 잠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공간이 있으면 뭔가 여가로서의 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좀 포기하고 넘어온 거여서 좀 그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얼마인지는 가격은 잘 못 매기겠어요. 그 자아의 가치라는 건. 잠깐 쉬더라도 좀 퀄리티 높게 쉬자. 그러다 보니 좀 잠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도 하고 그 잠을 대하는 인식 자체가 많이 변하는 게 아닌가. 비용도 올라가고. 그 슬리포노믹스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슬리프노믹스요? 슬리포노믹스. 이게 그 숙면에 대한 관심이 모이면서 네. 요 산업 자체 시장에 돈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슬리포노믹스 시장 규모가 2026년에 4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국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내가 잠을 잘 자는데 돈을 내는 거가 이제 어쩜 좀 당연시되는 시대가 아닌가. 근데 그 잠을 못 자면 왠지 우리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인지를 하는데 수면 부족이 발암 물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야간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는 거는 국제노동기구랑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군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사실 1군인 발암물질이 술이에요. 그럼 나는 1군 발암 물질도 하면서 2군 발암 물질은 회사에서 하고 막 그랬거든요. 혼용을 하시는군요. 요즘 다들 뭐 잠이 부족한 추세다 보니까 손해 보는 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 금액적으로 너무 좀 추상적일 것 같긴 한데 뭐 집계가 되나요? 근데 계속 그런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지표가 돼서 네. 정책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네, 최근 그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손해가 11조 4조? 네, 11조 497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아니 엄청나네 진짜. 아, 11조나 돼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 김우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나라건 현대인은 수면 부족, 맞아요. 그다음에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질병을 계속 유발합니다. 당뇨, 고혈압, 그래, 맞아. 뇌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연결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출되는 의료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결국 같이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미국 통계이긴 한데 연간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달러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91조 원. 500조. 그 산업혁명이 수면의 질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점점 좀 뭔가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수면 부족으로 점점 인류를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어떻게 보면 인류로부터 잠이 사라진, 잠을 빼앗긴 그 모먼트 가장 큰 게 아마 그 에디슨이 전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죠. 일단 밝아지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박람회 때 전구를 한 번에 다 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류가 드디어 밤을 정복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이걸 몰아내고 그렇지. 우린 이제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예. 네. 근데 저는 에디슨이 비록 잠은 뺏었을 수 있지만 전 너무 에디슨 씨한테 고마워요. 왜? 왜? 에디슨한테 고마움을 못 느껴?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와. 당연히 고맙지. 정환 씨가 돈 버는 거 다 지금 정부에 불 들어와서 버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오늘 네. 주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 그렇죠. 에디슨으로 주제로 인해서 봤을 땐 그렇죠. 어둠을 정복을 하게 됐지만 뭔가
사람의 3분의 1이 수면인데 거기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걸 에디슨 책임만으로 돌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빛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이 있거든요. 핸드폰 같은 거에서 보면 이제 그 빛이 나오면은 우리 안에 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가 돼요.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을 보니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위성 사진, 밤 야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쪽에 오면은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빛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쪽이 서울 주변으로 뭐 이 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빛이 조금 통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빛의 공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주 주요한 불면증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받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인의 뭐 50% 이상이 불면증을 앓거나 앓은 경험이 있다. 그 중에서 한 10%는 굉장히 심한 수면 장애를 갖고 있다. 아니 진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람은 왜 자는 거예요? 그래요. 잠은 왜 잘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모릅니다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은 잠을 안 재우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정확히 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답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는 동안 뭔가 세포가 재생이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고요. 아까 그 잠깐 얘기했지만 기억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자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은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왜 죽어야 될까요? 네? 물과 소금이 있으면은 사람이 안 먹고도 열흘 이상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고 3일에서 4일 이상 버틸 수 있나요?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이 있는데 네. 랜디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했거든요. Back in 1964, 17-year-old Randy Gardner broke Guinness World Records for stay awake 11 days straight. 걔 어떻게?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요. 그 열어? 랜디 가드너는 네. 11일 정도 앉았을 때는 자기가 도전을 이어갈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기네스 기록위원회에서 도전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뇌를 사포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기네스가 그 뒤로는 잠을 안 자는 기록 자체를 없앴어요. 더 이상 맞아요. 저장하지 않아요. 이제 없앴어요. 왜냐면 도전도 하지 마라. 위험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